오늘 합방 진행하는 건 말이오 기대를 안 했거든? 소관이 그냥 기간 소개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사람을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나눌 듯하오. 자 들리시오? 예, 들립니다. 근데 내가 얘기할 게 하나가 있어. 높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애체를 안 써야 되지 않나? 아 근데 이걸 제가 쓰지 않으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대감께 무게를 조절할까 생각. 지금 나를 겁박하는 게 오늘 여기 있는 백성들은 태어나서 한국 고전 번역원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하는 자들도 꽤 많단 말이오.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은 옷 입은 놈 자네부터 한번 얘기해보시오. 저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조상조실록 번역팀장을 맡고 있는 허윤만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조선왕조 번역팀장이라고? 예예. 혹시 자네가 말하는 것이 저기 인터넷에 있는 그 조선왕조실록 말하는 거요? 예 맞습니다. 대감께서 굉장히 그 번역을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조금 흠 있는 것도 이게 다 이렇게 잡아내신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저희가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완벽히 하면 좋은데 근데 잘못 적은 너희 잘못 아닐까? 소관 잘못은 아닌 것 같네. 예, 사실 그게 옛날에 된 번역이라서 한 50년 전에 된 것도 있어서 오래되다 보니 좀 다듬고 고쳐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오류 신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오늘 자발적으로 오셨어? 아니요, 그냥 좀 끌려왔는데요. 접수원은 아닌가 보구나. 예. 다행히 그려줬소이다.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사람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대외 업무, 홍보 업무, 콘텐츠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대외협력처장 권경순입니다. 그럼 그냥 하급 관련해? 전반적인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닥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위에 몇 명이냐고? 직제상 위에 한 분 계십니다. 잠깐, 기간에 한 명밖에 없다고? 윗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제일 윗사람 직급이 무엇이오? 원장입니다. 왠지 소관이 봤는데 아까 말한 놈이랑 다르더라고. 약간 존귀함이 느껴지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모른다니까. 한국고전번역원 그게 뭔데? 한국고전번역원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1965년 설립이 된 민족문화추진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를 전신으로 하여 2007년에 공공기관이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한국의 고전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그것을 번역하고 보급하고 그리고 어떤 고전을 다룰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무슨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셨어? 국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원전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승정원 일기, 일성록을 번역하고 이미 완역한 조선왕조실록을 수정 보완하는 현대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문집, 특수 분야에 대한 고전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옛날 고서들을 최대한 번역을 해서 백성들이 보기 편하게 제공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 무엇을 하고 계시오? 한국고전총괄 편찬 사업이라고 원전들을 모아서 보존도 할 겸 정리도 할 겸 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번역 사업으로는 승정원 일기 영조 때 그리고 일성록 현종 때 번역을 하고 있고 조선왕조실록은 성종 때 수정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집은 송시열의 송자대전. 요런 거 먼저. 최대공의 번암집을 저희가 번역을 몇 년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 걸 먼저 얘기해줬으면 오해를 살 리가 없지 않겠소이까? 중요한 사실을 나중에 알려주니 속상할 따름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여러 가지 번역하는 건 이제 좀 알겠단 말이요. 보러 거기까지 가요? 어디 있는 건데? 서울 은평구 구파발레에 있습니다. 근데 보러 오실 필요는 없고 한국고전종합DB에 저희가 한 성과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료를 볼 수 없었습니다라는 변명을 불가능하게. 아니 원래 예전서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요?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하는 관리들은 보통 무슨 관리들이요? 한문을 공부한 사람들 위주로 직원을 뽑아가지고 기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뽑는 인원들은 보통 한문과 관련된 자들이 많단 소리구려. 예, 거의 대부분 사실 저희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가 많이 힘듭니다. 돈이 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나마 여기 한국고전번역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어서 배운 걸 가지고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러면은 옛날 책이니까 좀 역사적 지식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학 전공하시고 한문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서 좀 보면은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문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학 쪽에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전실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자만 외우면 된다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사실 한자랑 한문은 예. 다로 많이들 착각을 예. 하는데 그러니까 한글과 한국어 같은 느낌이지 않겠소이까? 백날 가나다라 마바사 해봤자 안녕하세요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인원들이 한국고전 번역원에 들어갈 텐데 혹시 들어가는 과정이 좀 남다루? 똑같이 그냥 시험 봐서 들어오긴 하는데 다만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저희 번역을 주로 담당하는 연구직들은 한문 시험을 따로 봅니다. 당연히 사서삼경이지. 고전번역교육원이라고 한문을 이제 기초부터 공부하는 기관이 있는데 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해 가지고는 논어맹자 같은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이 3년 있고 또 심화 과정이 2년 있습니다. 웬만한 유교 경전들은 다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직 기관을 들어오고 할 때는 사서삼경은 뭐 웬만하면 마스터를 했다라고 기본이니까 사실.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 기록 문헌이라든가 문집 번역을 이제 직접 하는 시험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근본 있는 시험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구려. 그러면 이 한문을 볼 때 말이요, 한문 보는 시험은 무조건 필수인 거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닌가 분명. 행정직이라고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 시험 보듯이 한문은 보지 않고 다른 능력을 테스트를 합니다. 이 조직 기관 이런 게 있다 보면은 반드시 행정 처리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줄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한국고전 번역원에 대해서는 얼추 이야기를 들은 듯한데 더 공부할 거 있겠소이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들 모르셔갖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댓글을 달게 된 계기도 저희 기관이 언급되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감사 인사 겸 혹시나 반응을 해줄까 하는 기대감 조금 가지고 제가 댓글을 달고 직원에게 수시로 체크를 시켰습니다. 아니 독하구려. 알겠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합방까지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함과 죄송한 마음을 담아 약간의 거마비는 드리는 걸로. 뭐 예, 거마 괜찮네. 알겠습니다. 괜찮소이다. 에이, 소관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거마비를 얘기하시오.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두 번 더 고액입니다. 자, 그러면 슬슬 방송을 보고 있는 고얀 놈들이 궁금한 것들을 소관이 대신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한문 좋아하시오? 저희 직업병이 있습니다. 관광지 가면은 기둥이나 현판 있지 않습니까? 그 한자가 써있죠. 그걸 보면은 그냥 지나치질 못해요.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번역 틀린 데 없나? 막 검수를 합니다. 한국고전번역원 관리는 한문을 보면 해석하기 바쁘다. 그러면 이제 슬슬 마지막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두 관리들한테 소관을 혹시 알고 계셨소이까? 실은 소장님이 저를 간곡히 부르셔가지고 합방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 상대방 명성을 접하게 됐습니다. 듣다 보니까 직원분들 중에서도 이 방송 들으시는 고얀놈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거기에서 소관을 보는 자가 있단 말이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겠네. 고맙다고 해야 되겠지. 일단 고맙네. 이제 다음. 저희도 유튜브를 하는데 참고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직원들에게 조사를 시켰고, 직원들이 갖고 온 채널 중에 상대감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예전부터는 해놨었고, 어떻게 상대감 영상에 댓글을 달 수 있었겠습니까? 고얀 놈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구려. 이거 참 곤란하구려. 피해를 끼친 거 아닐까. 내 마음이 다 아프오. 오늘 방송한다고 하니까 그 고얀 놈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게 하나 있기는 한데요. 무엇이오?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만나면 아지야 그거 해봐, 이거를 한번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뭐야? ITKC 한국고전번역원. 뭐하시오 이거? 나중에 이상한 짤 도는 거 아니오? 야, 아지야 그거 해봐, 그거. 또? 한 번만 해봐. 저는 종합게임 허구 전기수이요. 웃고 있는 거지. 대감님 그거 한번 해보시죠. 나는 종합게임 버튜버입니다. 저희 같은 기관이랑 방송을 하고 계신데 종합게임 유튜버라는 말씀이신가요? 진짜 이제 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소. 따단, 이거다. 이 그림이 보통 그림이 아니에요. 뭔가 한국고전 번역원의 느낌이 살리도록 그려놨었네. 색깔이 저희 로고. 아닐세, 무거운 책을 한 번에 여러 개 드는 게 바로 한국고전 번역원의 특징 같더라. 책에 깔려 죽는다란 말이야. 진짜거든. 게다가 이번에 합방 진행하기 전에 사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이 한국고전 번역원이 얼마나 진심인가도 좀 볼 수 있었는데, 도서관 내부에서 다른 데에서는 개인이 하기 힘든 부분들을
것을 도맡아서 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소유해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사실도 있어 보이더라. 그리고 오늘 그림 보면 사실 뭐 할지도 그려져 있네. 뒤쪽에 대왕님 계신 것 같은데. 그러네. 오늘 고전 다룰 거다. 그리고 그걸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혹시 오늘 며칠인지 아시오? 오늘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을 요즘 백성들은 어떤 날로 지내고 있습니까? 스승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맞소이다. 스승의 날. 그래서 소가는 이게 뭔 소리니 대한민국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일세. 아니 왜냐면 소가 때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스승의 날 기념일 자체가 말 그대로 스승을 위한 날이지 않소이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니 아하! 스승을 한자로 뭐라 하는 줄 아오?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렇지! 스승사! 소간이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 군이다. 군사! 즉 임금과 스승은 동일하다. 임금은 만인의 스승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날이니 스승의 날로 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사옵니까? 대왕님. 예, 동의. 대왕. 영조대왕님께서도 동의하셨던 내용이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지. 근데 진짜 이걸까? 그랬더니 아니 이 날이 사실 누군가의 단신일이야. 바로 세종대왕님이시다. 아니 감히 세종대왕을 세종땡왕이라고 적어? 잠깐 내 말을 들어주시게. 이게 원래 표기법이요. 사실 세종대왕의 평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 말 그대로 조선 최고의 성군이시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업적이 좀 있지 않소? 한글 창제, 백성들이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지 않소니까? 다음 업적은 무엇일 것 같은가? 국방 개척을 하셔가지고 4군 6진을 개척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 이때부터 지금의 영토를 확정짓는 영토 확정이 이루어졌다. 신하인 소관으로서는 약간 두려운 업적이 하나 있으신데 노동법의 중요성을 좀 깨우쳐 주셨던 업적이 있으시더구려. 황희정승과 세종대왕의 해삭방, 서로 누가 먼저 은퇴하는가 그런 이제 대결을 하셨는데, 특히나 이제 황희정승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시다 보니까 그만 일을 하고 싶다라고 사직서를 내니 거절하셨다. 다양한 이유로 사직서를 낼 때마다 다양하게 배려하면서 사직을 윤화하시지 않으셔서 오죽하면은 지금 백성들도 하지만 윤화하지 않으셨다라는 유행어가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겠소이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회사 다니다가 정년이 있듯이 관리도 70살이 넘으면은 은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께서는 80 넘을 때까지도 옆에 두시고 하셨죠. 두 분 중에서 누가 이겼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종대왕께서 먼저 풍서하시고 황희정승이 몇 년 차이는 안 나긴 하지만 기록적으로 봤을 땐 행복하셨을 것이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 아니신가. 그리고 이 내용들도 있겠지만 성군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그 유명한 김도리안 사건. 예, 김도련이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 특히나 이 당시에는 노비가 재산이기 때문에 노비들을 이제 바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아주 많은 신하들이 연루가 됐습니다. 최종의 큰 신임을 받고 있던 조말생이 아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뇌물을 받은 진목이 됐었죠. 맞네, 사실이요.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높은 관료들이 다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관리들에 대한 처벌도. 근데 처음에 이 글귀를 보는 자들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긴 하고, 이 김도련이란 사람이 모든 사건의 원인인데 김도련의 한자가 다른데 특히 련자, 옛날 글자더라. 그 한자가 병용되듯이 사용이 되는 게 있긴 하고, 그래서 처음 보는 자들은 어려움이 있던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이 조선 초기 기록들은 사람 이름이 글자 표기가 2가지 이상의 이름 표기가 막 나와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판별이 어렵거든요. 중기나 후기 가면은 그 사람이 관련된 여러 사족들이 있어가지고 검증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업적인 것이고, 우리는 사실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하면 어떨까. 이 기록물을 통해서 업적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일생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첫 번째, 학습 중독자이시다. 예전에는 책을 읽고 배우는 게 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책을 너무 많이 심할 정도로 좋아해가지고 심지어는 태종대왕께서 흥룡대군 너무 책을 많이 본다 해가지고 책을 다 치워버려라. 아니 잠깐만, 유교의 국가에서 책을 치운다고?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시냐면은 수라상 앞에서도 책 펴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밤에도 안 주무시고 등불 켜놓고 책을 보시고. 아니 그 삼국지 아니요? 아닙니다. 삼국지 하여튼 여러 가지 책들을 보셨는데 한번 보면은 내용을 거의 다 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세종대왕 얘기는 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구려. 그런 모습이 좀 못마땅하셔가지고 충녕대군은 이제 세자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세자라고 하면은 책을 많이 보는 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녕대군은 나중에 왕이 될 순번도 아니고 그 당시 왕이 아닌 다른 왕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하는 게 없어요. 따로 벼슬을 해가지고 정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녕대군은 희한하게 자꾸 공부를 하고 하니까 공부해봤자 너 소용이 없으니까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세종대왕님께서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셨어요. 아 오히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다 습득해버렸다. 오히려 세자였으면은 책 타고 공부만 하기 때문에 식견이 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세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보통 임금들보다도 훨씬 넓은 안목을 가지신 게 아닌가.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세요. 누가 제목을 저따구로 적는가? 왜 이렇게 적힌 거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고기 반찬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드신다. 맞아 유명한 말이지 않소. 그런 얘기도 있다고 듣기는 하였는데 세종대왕께서 내가 통솔을 하더라도 이 세종대왕에게는 고기 반찬을 줘라, 상중에도. 이게 맞습니다. 이제 세종대왕께서 굉장히 똑똑하셨지만 이제 건강은 어렸을 때 좀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을 치를 때는 고기를 안 먹는 게 원칙이긴 한데 혹시라도 고기 없으면 기력도 못 쓰는 애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고기를 좋아하셨으니까 술도 좋아하셨겠네? 또 근데 그건 또 다르더라고요. 또 안 좋아하시는 영조대왕이 축복을 받으신 거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존의 세자가 너무 많은 만행을 저지르니까 세자를 패하는데 그럼 그 다른 안주 중에서 세자를 세워야 되는데 둘째 세종대군은 술을 한 잔도 못하고 충녕대군은 술은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몇 잔은 마시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명나라에서 사신이 옵니다. 연습하려고 이제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임금도 어떻게 보면 접대를 한 거예요. 그 술을 전혀 안 마시고 하면은 접대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술이라는 게 지금 뭐 건강을 해치는 만악의 근원처럼 여겨지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술이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술을 먹는다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술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술을 안 먹을 수 있을까 꾀를 내신 게 가뭄이 들면은 금주령 정부조 내려지고 지금 백성들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금주령 내려졌는데 임금이 내가 술을 먹으면 되겠냐, 술 올리지 마라. 근데 그러면은 신하들은 아무래도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세종께서 건강식품을 안 드신다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술을 먹느니 포공국을 먹겠다. 지금 고얀 놈이 근육 키우려고 그랬다는데? 그랬으면 오히려 좋았겠는데 세종대왕은 타고난 허약 체질이셔가지고 오른쪽 다리 어렸을 때부터 통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 그때 당시에는 뼈가 아프면은 몸에 풍이 들었다, 바람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통증에 시달리셨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현대적으로 의학에서 이제 세종대왕님이 강직성 척추염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온천 요구를 하시고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내용이 있구려. 종합병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다리에 대한 만성적인 통증과 허리에 대한 통증이 시달리셨고 그 밖에 소갈증, 현대적으로 보면 당뇨병, 또 임지라는 걸렸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 보면은 세종대왕 정병이 걸리셔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비뇨기과 질환을 다 임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세종께서 가장 심하게 안 좋았던 부분이 바로 눈병. 아니 어느 정도 안 좋으셔서 그래. 지금은 이제 세종대왕께서 눈병에 시달리신 거에 대해 가지고 뭐 당뇨병 때문이다, 뭐 초저염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 내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너무 책을 많이 보시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눈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이 시력 저하 때문에 세종 24년 이후부터는 세자한테 대리청정을 시키시거든요. 그리고 세종대왕의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백방 노력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온천에 가가지고 온천에 가서 근데 효능을 좀 본 게 당뇨병하고 척수염 이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끝내 이제 눈병은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안타깝게도 그거는 예,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가 보구려. 그럼 네 번째로 너로 정했다? 예, 세종대왕이 이제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신계? 누구요? 예,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에 개혁 정책을 많이 펼쳤거든요. 그 당시에 신하들이 보기에는 너무 파격적이거나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반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어떻게든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말 잘 듣는 이 충실한 신계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정책인데 너가 한번 상소 올려봐, 이렇게 하면은 신계가 바로 그걸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좋은 정책을 누가 냈네, 이거 한번 의정부에 논의해가지고 검토해봐. 신계도 껴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실록에는 졸기라고 해가지고 평가를 적지. 한 줄 평. 거기에 이제 신계에 대한 평이 안 좋아요. 뭐라 적혀 있었길래 그러하오? 왕에게 영합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책들을 앞장서서 했다라고. 폭군한테 영합을 하면 간신배인데 성군한테 영합을 하면 명신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세종대왕의 앞잡이어서 주대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했지만 후대 세종의 수많은 정책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소관이 들어올 때 말이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거든. 뭔가 이 흐름, 뭔가 이 활용, 누군가 굉장히 비슷한데 미리 보기 아닐까. 전조대왕 때 심한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대신이 한 분 계시지 않소? 이거 5번째까지 있는가? 온만이 반매. 말이 되는 소리를 하게. 세종대왕 하시면 유교군주 아닌가, 대표적인. 근데 어떻게 온만이 반매음이야? 근데 참 세종대왕께서 유교 군주 30년을 하셨는데 마지막 한 2, 3년 정도는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불교에 심취하셨다고? 조선 왕실이 초기에 불교에 대한 시장이 깊었습니다. 그거야 고려의 연속성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연속 때문에 그랬는데 세종대왕께서는 기본적으로 자비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불교를 좀 견제하고 그런 정책을 많이 펴셨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도 부왕께서 펼치신 불교를 견제하고 승려들을 통제하는 정책들을 많이 피셨습니다. 근데 세종대왕께서 안타까운 일을 또 겪으시는데 세종 26년, 27년 광평대군 그리고 평원대군이 잇따라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가 그 당시에 불과 19, 17. 그 이듬해 세종 28년에 그 사랑하는 송원황후께서 승하십니다. 그 삶과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뇌를 하시고 수양대군이 그 슬픔을 위로하는데 불교인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아들이 저렇게 또 강고 얘기하니까 없던 무심이 솟아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전에도 경복궁 안에 불당이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나중에 없앴거든요. 없앴지 당연히. 불당을 짓겠다, 궁궐 안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당시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왕은 유교 이념에 충실하게 정치를 하시는 이 성군이신데 갑자기 궁궐 안에다가 불당을 지겠다니까. 불당을? 경복궁을 보면 이게 문소전이라고 지금 남아있지 않는데 사당이 있습니다. 문소전 바로 옆에 내불당이라고 궁궐 안에 있는 불당이라 가지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위치로 따지자면 어느 건물이겠어? 이 문소전 자체가 임진왜란때 타버리고 나서 재건을 안 해가지고 세종대왕은 완벽하게 처음서부터 유교 성향을 띠고 있다 갑자기 속성 전환하신 거 아니오. 애초에 유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인데 유학의 나라의 군주가 그것도 경복궁 안에서 진짜 그러니? 신하들이 이런 표정을 지었을 것 같네. 너 불교였던 거야? 라고 약간 질문하는 듯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세대부들은 세종대군을 이렇게 좀 비난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세종대왕께서 내리신 비답은 싫어였다. 사실은 이제 왕이 너무 싫으면은 비답도 안 내립니다. 우리 소위 말하면 카톡 씹듯이 그렇게 그런 거. 무시. 이렇게 해서 성군이신 세종대왕의 일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5가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업적 얘기보다 색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소. 실수. 설마 아까 전에 설명해 줄 때마다 자꾸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기록들을 얘기해 주던데 그거 찾아보자는 소리는 아닐 거라고 믿고 있겠어. 저희 고전용화 TV에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했던 거 다 찾아보시면은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짜잔. 그러면 오늘 좀 찾아볼 것들은 어느 내용들이겠소? 일단은 종합 기능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검색돼 있기 때문에 상세 검색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구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역사 문헌들을 검색할 때는 시대가 워낙에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문헌 구황 검색이라고 이거를 눌러가지고 중앙조실록, 신형조선조실록, 성정일기, 일성록 이 4가지가 다 체크되어 있잖아요. 4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다 걸리는데 저희는 일단 세종대왕님 기록을 보는 거니까 신혁조선조실록만 체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범위 설정이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정할 수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되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연도를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기도 있고 왕대도 있고 연호도 있고 간지까지 있는가?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맞춰지는구려? 우리가 찾아볼게. 어떤 역사적 자료이겠는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불당에 관한 기록 한번 찾아보시는 게 그래, 거짓말일 것 같아. 한번 보자꾸나. 한 말년쯤부터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20몇 년으로부터 시작하시고 그럼 20년으로 시작했네. 마지막 32년 검색어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불당. 이 검색 기능 중에서 여러 개의 검색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거든요. 수양대군으로 2번째 검색어를 이렇게 넣어주면 세종 30년 기사 내용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그 기사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게 있네. 조선왕조실록을 많이들 사용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을 하는 방식인데 반반 쪼개서 볼 수 있지 않은가. 근데 여기는
원문에는 국문밖에 없구려. 예, 그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국사편찬위원회가 원문 구축을 미리 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이 먼저 세금으로 했는데 그걸 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지. 중복 작업이니까 말이오.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 국사편찬위원회 실록 사이트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서 원문을 따로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번역은 옛날 번역이어가지고 새로운 번역하고는 좀 다르고요. 새로운 번역은 이제 저희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두 기관 간에 서로 협력적으로 이용자들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게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고전 종합TV에서는 사용자들이 좀 더 집중을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집중한 느낌이구려. 그러면은 내용을 좀 보도록 하세요. 아, 먼저 앞에 이거 요약본이 있구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궁궐 옆에 불당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다. 그럼 밑에 적혀있는 이 내용은 번역 내용입니다. 대간이 불당을 짓는 일을 정지하기를 여러 번 청하였으나 근데 회답하지 않았다. 주상이 만년의 병으로 대신과 접견하지 못하였는데 광평대군과 평원대군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고 소헌왕후가 또 군사리 주상이 마음을 기댈 데가 없었다. 이때 수양대군 이유 난 죽겠구나. 그래. 안평대군이 사설에 현혹되어 여기서는 이제 불교를 사설이라고 말하는군요. 주상의 뜻을 미리 헤아려 궁궐 옆에 불당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자 온 나라의 신료가 몸 힘을 다하여 가라했으나 그래도 주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여 성덕에 누를 끼쳤다. 이는 참으로 주상의 뜻을 미리 헤아려 유도한 두 대군의 과실이었다.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있소이다만 소관이 찾아본 단어는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거든. 난 이건 찾은 적이 밑줄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구로. 실록 내용이. 그 번역문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주석을 저희가 달아서 설명을 하거든요. 커서를 갖다 대기만 해도 내용이 이게 뜨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번역문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쉬운 거 아닌가. 소관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까 김도련 얘기 기억나오? 한자가 다르다고 했잖아. 과연 세부적인 언급이 있을까? 찾아볼 건데 이거는 사전 협의가 안 돼 있는 내용인데 팀장으로서 그 김도련 내용을 봤기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름이 뭔 한자를 표기를 해야 되는가. 근데 말이 기호 직접 확인해보세요. 왜 이만이 바짝바짝 다시요? 아닙니다. 내용이 많이 있구려. 이거 소관이 말했던 거 세종대왕께서 즉위하신 지 8년째 3월 4일날 김도련 뇌물사건. 세종실록 8년 3월 4일부터 23년 10월 20일까지의 기사에 김도련과 김도련이 혼재되어 있는데 련은 고자가 련이므로 도련과 도련을 동일인으로 보고 번역하였다.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저희가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충실하게 달아줄 수 있습니다. 소관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알겠네. 뭐 좋소.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되니까 일어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구려. 소관이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고 한마디도 없길래 집중하고 계시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관이랑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되었네. 어떠셨는가 방송? 처음 이런 방송을 했는데 긴장해서 많이 나올까 싶었는데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구려. 그리고 소관이랑 같은 풍기이신 관리 어떠하시오? 고얀놈들의 반응을 좀 보고 있었는데 즐거워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게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번역원을 알게 되신 것 같아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심 없이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저희도 SNS와 유튜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구독자와 팔로우가 너무 안 됩니다. 고얀놈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거구려 사실. 예, 다들 한 번씩 팔로우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방문하여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도 전부 들어본 듯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과 대한지국 버튜버 합방 오늘 함께 해준 한국고전 번역원 그리고 양아치였소이다. 감사드리오.